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교사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지난 6년간 28건이었지만 직위 해제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향인 창녕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산청군의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사업과 하동군의 경전 문화 공유 마을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수원 다변화와 낙동강 수질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데요. 지역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어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양산과 김해 등 낙동강 유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은 일단 취수원 다변화로 요약됩니다. 강변 여과수나 하천 위에 떠다니는 표류수를 이용하거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의 물을 담수화하거나 인공습지 또는 합천댐을 비롯한 환강물을 공급하는 방안 등입니다. 지자체별로 지금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게 민감해서 오픈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연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물환경 여건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낙동강의 수질 개선 쪽에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수량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주민 반발을 의식해 난강댐 부산물 공급은 거론되지 않지만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고 있어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없는 안은 아니고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환경부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회 형식으로 낙동강 물관리 방안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주 교육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MBC 경남이 교사들의 성범죄 자료를 찾아봤더니 6년간 관련 징계는 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떠난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 성비위와 관련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28건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절반도 되지 않는 11명뿐이었습니다. 인근 부산과 비교해봤더니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성범죄 관련 17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전체 교사는 부산이 2천여 명 더 많지만 성범죄는 오히려 경남이 1.5배 더 많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미투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8년 이후 부산의 성범죄는 줄었지만 경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남 교육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경남교육청이 부산교육청보다 성범죄 징계 건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조직 내부의 문화나 교육감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몰카 사건이 잇따르자 교원단체는 자성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언론에 보도가 나기 전까지 해당 학교에서조차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쉬쉬하는 교육 당국의 대처에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성인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와 두려움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사회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남교사에 의해 발생한 거니까 충격이 엄청나죠. 지난 2017년 창원의 한 여고에 몰카를 설치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 입건된 뒤 근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경남교육청. 하지만 3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성범죄에 관한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3시를 기해 밀양 삼랑진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제소는 이곳 수위가 주의보 기준인 5m를 넘는 5.23m로 기록돼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그치고 현재는 약한 비만 뿌려지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은 비가 거의 그친 모습을 보이면서 5mm 내외의 아주 적은 비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지만 일부 지역의 소나기 형태로 잠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사이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방무가 낀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25도 아래선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창원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3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진주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합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오르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장마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해가 고향인 창녕에 안치됐습니다. 어제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치고 한 줌의 재로 귀향한 건데요. 고향 마을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고향인 창녕군 장마면 동장가 마을. 잔뜩 찌푸린 하늘에 비까지 내렸지만 마을 주민들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찾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뛰어나서 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장님 고이 잘 가시도록 그래 모두가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을 마친 뒤 서울에서 출발한 운구 행렬이 오후 5시 반쯤 마을로 들어서고 그가 살았던 생가 앞에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재미없어. 유족들은 고인이 1970년 중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기 전까지 살았던 생가에 들러 술을 올리며 절을 하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허성무 창원시장 등 정치인들도 함께 박 시장을 추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그런데 아쉽게 이래 가는 건데 못마땅해서 가는 길이라도 마지막이라도 보고 싶어서. 화장한 뒤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마지막 뜻에 따라 박 시장은 마을 뒤편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마산소방서 소방정대에서 열립니다. 제21회 전국 한시지상 100일장 시상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해향교 유림회관 3층에서 개최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이 오늘 오전 11시 하동군수 집무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이 100종에서 하반기부터는 12종이 추가돼 112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는 올 상반기 2,540건의 민원을 접수해
1188건은 서부청사 3개국 부서에서 1352건은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산청군의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사업과 하동군의 경전문화 공유마을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청군은 동의보감촌과 한방 약초 축제장을 연결하는 길에 포토존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하동군은 경남과 전남의 경계인 섬진강을 역사문화 여행 중심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편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백서편찬위원회는 거창군의회와 거창법조타운 조성 민관협의회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거창구치소 사업으로 지난 6년간 지속된 주민 갈등 해결 과정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고도 8개월째 이용하지 못했던 통영 섬지역 세계터미널이 어제부터 임시 개장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통영 한산도 제승당, 비진 외항, 소매물도 터미널을 순차적으로 임시 개장해 승선권 발매와 승선 대기 장소 등으로 활용하면서 터미널 관리 운영권에 대해 통영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섬지역 세계터미널은 작년 11월과 지난 1월에 준공을 하고도 관리 운영을 놓고 통영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갈등을 빚어 8개월 동안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서울에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남에서 김 지사는 부전 마산 전동열차 도입 등 40건의 국비 사업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예산과 정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생활 속 안전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시설에서 영업을 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이탈한 경우처럼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이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접수합니다. 신고나 제안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 사이트, 시군안전부서로 하면 되고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오는 23일에 개막할 예정이던 섬진강 문화제첩축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26만 명을 찾을 정도로 제첩축제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청년 일자리와 코로나19 생활방역, 환경정비 등에 2,190명을 투입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일자리 사업의 근무 기간은 유형에 따라 한 달에서 5개월이며 참여자에게는 시급 8,590원과 일일 교통비와 간식비 5,000원, 주 월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창원지법 형사 5단독 조현욱 판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걸그룹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진주시가 어제 진주기계공고의 교육환경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주시는 협약에 따라 옛 진주중앙중학교 터를 활용한 생활실습장 마련 등 진주기계공고의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성 소재 중견기업인 삼강 M&T가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 공급사인 아랍에미리트 람프렐과 576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에 따라 삼강 M&T는 내년 4월까지 영국 시그린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 하부 구조물 90세트와 하부 구조물 제작용
후육강관 7,100톤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창원 해경이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해양 오염사고 위험 사업장 대상 국가안전 대진단을 한 결과 모두 28건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 행정 조치했습니다. 창원 해경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관내 액체물질 저장 시설 10곳을 점검한 결과 25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와 보강은 3건을 찾아내 추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